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재미난 인생 이론 채널의 양희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락된 신드롬, 감금 증후군입니다. 자, 생소한 용어이시죠? 자,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용어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는지 다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소는요, 유럽의 프랑스입니다. 한 언론인이 있었는데요. 부와 명예와 지성까지 모두 갖춘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요, 아들과 연극을 관람하기로 약속을 한 날이어서 기분 좋게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자, 혼수 상태에 빠지고 20일이 지나서 어느 하루 기적적으로 그의 의식이 회복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는데 자신의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뇌졸중이 생긴 이후에 신체의 모든 운동신경이 다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의식은 멀쩡히 작동하는데 신체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의학적인 용어로 락된 신드롬, 자, 한국말로는요, 고정증후군 혹은 감금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락된 신드롬, 감금증후군을 겪게 되는 경우에요, 대개 유일하게 남아있는 운동신경계는 겨우 눈꺼풀 정도입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는요,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 기능으로 왼쪽 눈꺼풀 딱 하나가 남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요,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그토록 잘 나가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눈꺼풀 하나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단어 한마디 하려면 약 5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노력해도 한마디도 못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언제 사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절망스럽고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전적인 락된 상황에 놓였죠. 그런데요, 사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요, 자신의 정신이 너무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상황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원이 자신을 어떤 한 자세로 앉혀놓고 가면요, 그 자세로 몇 시간이든 그대로 꼼짝없이 있어야 했습니다. 얼굴 위에 팔이나 모기들이 앉아도요, 그냥 한쪽 눈꺼풀로 위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TV 채널 하나도 누가 와서 바꿔주지 않으면요, 어쩔 도리가 없이 계속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44살의 나이에 간호원들이 자신의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 정신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지만 스스로 목숨조차 끊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의식 세계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곳, 바로 나의 이 왼쪽 눈꺼풀에 나는 감사한다. 나의 왼쪽 눈꺼풀에 감사한다. 이후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요, 그는 자신과 친분이 깊은 한 동료 여성 언론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하는 방법으로 대화하는 길을 만들어내죠. 자, 프랑스에도 알파벳가 있는데요, 그 알파벳과 자신 눈을 깜빡거리는 숫자를 매칭시켜서, 대응시켜서 대화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요, 그는 바깥 세상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균적으로 단어 하나 만드는 데는 3분 정도, 그리고 반나절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요, 종이 반쪽 정도를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왼쪽 눈꺼풀을 가지고 자신의 자서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1년 3개월 이후 그는 13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자신의 자서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제목은요,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자, 잠수종과 나비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 130페이지의 자서전을 자신이 완성하기 위해서요. 그는 왼쪽 눈꺼풀을 약 20만 번 이상 깜빡 거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프랑스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또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레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이 간행된 이후에 참 기뻐했다고, 참으로 감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요. 자서전을 발간한 직후에 그는 44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장 도미니크 바비의 이 소설 같은 자서전은요. 당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영화로도 출품이 되죠. 그 유명한 칸느 영화제에서는요.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고 골든글러브에서도 감독상과 최우수 외국어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예를 차지합니다. 저는 이 실화를 접하게 된 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인간의 정신세계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요. 그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한 대목입니다. 스스로 목숨조차 끊을 수도 없는 막다른 길. 그러나 내겐 나비처럼 자유로운 세 가지가 있었다. 눈꺼풀, 그리고 상상과 기억. 난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 그는 남아있는 이 세 가지, 왼쪽 눈꺼풀, 상상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기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치 한 마리의 나비처럼 세상을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닌 것이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의 여파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격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감금을 당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실직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요. 가정의 위기 혹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립과 그런 감금의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서 스스로를 감금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도미니크 보비 일화가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락된 신드롬, 감금 증후군을 겪고 있었던 바비에게는 세 가지가 남아있었죠. 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깊은 숲, 그리고 팬데믹의 높은 파도를 넘어서 말입니다. 마치 장 도미니크 보비가 그렇게 날아갔듯이 말입니다.